가을, 겨울에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1번, 캐시미어 제품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2번, FW에는 액세서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런데 이거는 여름에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액세서리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 아우터는 좋은 것을 사야 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따뜻하게 입는다고 해서 두껍게 입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1번에 나왔다시피 캐시미어를 모으기 시작했다. 얇지만 따뜻하죠. 좋은 아우터를 사야 된다. 이 부분에서도 아주 멋스럽고 핏되고 얇지만 소재가 좋아서 따뜻하죠. 오버사이즈 숄더. 자, 봅시다. 이번엔 다들 어깨가 막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막 어깨선이 시작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어깨선이 이렇게 아방하게 떨어지니까 얼굴은 훨씬 작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핏이 되더라도 어깨 라인에 펑을 조금 넣어서 파워 숄더의 개념 약간 비슷하죠? 예전에 파워 숄더 유행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강조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상체 라인을 만들어주는 아웃라인들이 되게 많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 지방시의 레드 코트를 한번 볼까요? 어깨선이 어디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소매 부분도 부풀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아방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자벨 마랑 같은 경우에도 어깨 끝선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뭐 어깨가 2배 정도 넓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넓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자벨 마랑의 니트를 보면은 어깨 뽕을 상당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되게 짧아 보이죠. 자, 모델도 이런 핏으로 연출이 된다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스타일은 좀 소화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밴디의 이런 가디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우터에도 어깨가 팔뚝 중간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 있는 소매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궁정시대의 드레스 소매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스타일들이 유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우미우에서도 역시나 로코코나 바로크 시대의 드레스들을 옮겨놓은 것처럼 부풀어진 소매로 되어 있죠. 자, 돌체앤가바나입니다. 블랙 코트인데요. 어깨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겠죠? 거의 뭐 한 뼘 정도씩 옆으로 더 나아가서 어깨를 딱 디자인했고요. 마치 남자친구의 코트를 뺏어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백에 2갈래의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허리띠를 벨트로 연출을 해준 듯한 그런 백을 연출해줬습니다. 하이웨이스트가 유행을 한 지는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자, 하이웨이스트를 입을 때는 상의는 더 짧게 크롭, 그리고 하의는 허리선이 이렇게 위에까지, 명치 바로 밑에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1분 만에 예뻐지는 방법에서도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비율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브랜드의 패션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허리선이 상당히 위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많이 강조해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아우터를 입어도 벨트를 사용해서 허리 윗부분에 라인을 강조해줘서 상체는 짧게 하체는 길게 보이게 구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겨울에도 아우터를 입어도 하이웨이스트를 연출하실 수 있죠. 샤넬 패션쇼를 한번 볼까요? 샤넬에서도 액세서리 용도로 쓸 수도 있는 허리띠로 허리 라인을 강조해줘서 아우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하거나 더 쪄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묶어줬고요. 패딩 위에도 허리띠를 묶어서 허리 라인을 강조해주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프린지 스타일로 된 벨트를 사용해서 스커트나 원피스 위에 이렇게 딱 묶어주면 더 장식적인 요소도 되면서 특별한 무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프린지들의 가닥가닥을 상상해보면 바람을 타고 절벽 위에 애리조나 막 이런 느낌 갑자기 힙이 나오다 애리조나 그런 느낌도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코트나 원피스, 드레스 같은 것 끝자락에도 다 프린지 스타일로 나온 디자인들이 꽤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디올에서는 프린지의 굵기가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얇게 찰랑찰랑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으로 나왔는데요. 원피스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이렇게 실타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크로 된 두건까지 써주니까 조금 더
히피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나네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스타일의 프린지가 등장을 했는데요. 대걸레 같은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참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재창조해서 발표한 디자이너의 그 감각, 정말 unbelievable. 니트 소재에서 끝부분을 프린지로 장식을 해서 뽑아주는 스타일들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방, 액세서리류에도 프린지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디자인으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보테가 베네타의 노란색 코트를 보면 어떻게 끝부분들을 이렇게 밧줄처럼 엮어 놓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줘서 같이 코디를 해주니까 이것도 상당히 멋스럽네요. 이런 코트를 입고 밖을 돌아다니면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느낌을 폴폴 내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들은 백에도 이렇게 끝에 프린지 스타일로 처리를 해서 코트와 한결 어울리게 코디를 해줬죠. 핑크 원피스와 위에 가디건을 겹쳐 입은 코디에서도 원피스 밑단이 프린지로 어마어마하게 레이어 되어 있는데요. 걸을 때마다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동작할 때마다 이 사람을 되게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마치 훌라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상할 수 있겠네요. 이 연두색도 색감이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슈즈를 상당히 투박한 디자인을 신어줬습니다. 의외죠? 컬러 레더. 레더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주목받는 소재였고 이번에 정말 절정을 이룬 것 같아요. 레더를 어떻게 가공을 하면 이렇게까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FW였던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컬러의 레더로 코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레더보다 에코 레더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잖아요. 보통 양가죽을 많이 입으니까요. 근데 양가죽 레더를 구매하시려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유행이 지나면 또 입기가 너무 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코 레더를 주로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에너지, 강한 느낌을 어필하고 싶다 할 때 레더를 주로 입었는데 이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역시나 원피스 같은 레더 아우터를 냈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블랙이라기보다 약간 네이비의 빛을 띠는 컬러네요. 그리고 토즈는 신발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가죽을 되게 잘 다루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미니스커트 원피스가 너무 예쁘네요. 자, 그리고 펜디는 이런 가죽 모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펜디 컬렉션들을 보면 정말 쨍하고 형광색에 가까운 컬러들이 많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웜톤, 쿨톤 이런 거 잘 지켜서 구매를 하시면 일상복으로도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디올에서도 상의, 하의를 모두 가죽으로 입고 모자까지 이렇게 가죽으로 쓴 코디도 발표가 됐는데요. 맨 처음에 가죽 자켓을 산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블랙을 사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 것 같아요. 모든 코디에 쓸 수 있다는 점.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일상에서 잘 보기 어려운 쨍한 핑크 컬러로 트렌치 코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오버핏이고요. 가죽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에서도 정말 다양한 컬러의 가죽으로 된 코트, 바지, 자켓 발표가 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샤넬, 디올, 에르메스 이 세 브랜드는 정말 컬러의 마술사 같은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펜디도 들어가는 것 같고 보테가 베네타도 좀 그 대열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 브랜드는 정말 가죽도 퓨어하고 다양한 컬러를 염색해서 가공을 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그 어느 브랜드에서도 볼 수 없는 컬러나 질감 같은 걸로 가공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 가서 굳이 이렇게 구매하지 않더라도 눈으로만 봐도 그 컬러나 질감에서 오는 그런 희열 같은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컬러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자, 블랙 코트 같은 경우에 이런 코트 하나 구매하면 정말 길 가다가 어깨빵은 안 당할 거거든요.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여기 블랙 코트 보면 정말 테일러링이 너무나 멋있게 되어 있는 코트예요. 그리고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여성의 바디라인을 너무나 잘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벨트로 액세서리들을 매치해서 너무 가죽이 강하기만 하고 너무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 있는데 좀 장식적이고 귀여운 요소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매력을 뽐낼 수 있게 코디를 해주셨네요. 위에 자켓부터 스커트 그리고 부츠, 가방까지 완전히 올 레더로 이렇게 연출한 부분도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번에는 가죽이 정말 핫한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코트는 어깨가 어디까지 내려간 건가요? 여기다가 스커트와 가방까지 가죽으로 매주었고, 퍼프 소매 니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코트 안에 입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팔목이 긴 글러브를 또 착용을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프라다에서도 그냥 보면은 패딩 같잖아요. 역시나 이렇게 허리띠로 다 묶어주고 그다음에 밑에 스커트 가죽으로 되어 있죠. 가죽 스커트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 매치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홈 패브릭.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이게 홈웨어의 개념이 아니고 홈 패브릭이에요. 주로 미우미우나 마르니 이런 브랜드에서 많이 연출이 되는 패브릭인데요.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패브릭으로 아우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개념의 유행입니다. 이불을 이렇게 누비 이불을 뜯어가지고 뭐 자켓을 만들었다든지 막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찌가 거의 이 유행을 선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치 뭐 7, 80년대 락 페스티벌 갈 것 같은 그런 무드 있잖아요. 비틀즈 같은 그런 무드. 스커트 슈트. 스커트 슈트가 뭐냐면 보통은 그냥 자켓에다가 세트로 바지를 주로 입는 게 수트의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커트를 입어주는 거예요. 미니 스커트도 입으시고 롱 스커트도 입으시고 그런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디올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롱 스커트에 위에 자켓을 매치해주고 슈즈도 스니커즈는 여름에 유행했지만 또 이번 겨울에는 스니커즈보다는 부츠들이 더 유행을 하더라고요. 롱 부츠를 매치해서 포멀한 느낌을 내주고 그리고 롱 부츠를 매치할 때는 항상 이번에 보면 안에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먼저 덧대어 신어주고 그 다음에 부츠를 신습니다. 근데 부츠와 양말이 항상 비슷한 컬러여야 돼요. 이게 부츠가 여기까지 온 건지 양말이 여기까지 온 건지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고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페이크 느낌을 주는 롱부츠.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무릎 바로 밑에까지 오거나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를 신어주고 롱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발목 조금 위에까지 올라오는 붓띠 슈즈라고 하죠. 부츠를 신어줍니다. 겨울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체크 패턴의 코트나 뭐 머플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체크 패턴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컬러들도 정말 다양해졌고요. 체크는 격자 무늬의 선과 컬러의 조합이지만 간격, 컬러, 소재 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모두 상반되는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체크 패턴에 또 다른 체크 패턴을 레이어링해서 각기 다른 체크 패턴들을 매치하는 방법도 예쁘고요. 시대가 지나도 계속 입을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솔리드 패턴과 체크 패턴. 이번에도 역시나 되게 체크 패턴을 강하게 쓴 브랜드가 디올인데요. 이렇게 같은 패턴의 체크 패턴, 녹색 체크 패턴의 미니스커트와 자켓을 매치해주기도 했고요. 다른 체크 패턴, 큰 체크 패턴이 들어간 네이비 바탕에 그린 컬러의 체크 패턴이 들어간 니트를 미니스커트와 함께 매치해주기도 하고 또 같은 패턴의 모자를 쓰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로 세로 넓은 패턴의 무채색 원피스 안쪽에 또 스트라이프 무늬의 셔츠를 매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마다 컬러도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패션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은 있는데 그 공식을 항상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룰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쏙쏙쏙쏙 뽑아서 자기가 자유롭게 매치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예술적으로 뭔가 난 이 패턴과 이 패턴을 한번 뭐 조화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시도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체인 액세서리. 체인 액세서리의 유행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체인이 가느다란 체인이냐 아니면 굵은 체인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샤넬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요. 샤넬도 보면은 항상 체인을 디자인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체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커다란 핀으로 포니테일을 해줬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과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번에 샤넬 패션쇼들을 보니까 진짜 액세서리들을 어마어마하게 과감하게 이 정도로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려오게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또 진주 목걸이들을 더 레이어드해서 해줘도 될 것 같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니트 위에 매치를 한다거나 코트에 이렇게 슬쩍 보이게 이렇게 진주를 레이어드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샤넬은 여성스럽기도 하면서 되게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체인에서 오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체인 하면 역시나 센세이션한 유행을 일으킨 브랜드가 바로 보테가 베네타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옷부터 가방, 신발까지 완전히 체인으로 싹쓸이 됐습니다. 실용적인 아이템들로만 가득한 분들이라면 따로 옷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볼드한 체인 액세서리 하나로 분위기를 업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거 액세서리나 뭐 체인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좀 고민하는 부분이 실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골드로 갈 것인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누가 선물을 해준다, 내가 선물을 받을 뭐 시기다 그러면 골드로 선택하세요. 왜냐면 아무 때나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골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게 오랫동안 그냥 내가 착용할 수 있는 게 골드잖아요. 그러니까 18K. 도금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골드 도금은 연색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골드를 주로 고르시고 만약에 실버 컬러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내가 이 실버 컬러의 체인 액세서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일 가서 구매해도 될 정도의 가격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맘 먹고 좀 제대로 된 퀄리티 좋은 걸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골드 컬러로 구매를 하세요. 자, 이렇게 가방을 봤을 때 JW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확대된 체인을 가방에 달았습니다. 뭐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체인 디자인이 되게 시그니처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인들을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곳에다가 같이 매치해주기도 했어요.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는 오프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체인 디자인들을 많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벨트나 귀걸이에도 이 체인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유행 패션이 있죠. 바로 마스크 패션입니다. 자, 슈퍼모델로 되게 유명했던 신디 크로포드도 상의와 완전히 똑같은 패턴의 마스크를 세트로 착용한 사진을 올렸어요. 그녀가 마스크 사진을 업로드하자마자 많은 패션 전문가들은 이런 앙상블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톤온톤으로 마스크와 패션을 같이 매치해주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디자이너죠. 토리 버치. 글래머러스한 블라우스에 투박한 마스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고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에 시밀러 룩 스타일의 마스크를 매치해서 그녀의 감각을 뽐냈어요. 뭔가 상당히 럭셔리한 마스크 패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정말 평범한 빈티지 데님 스커트에 세트처럼 마스크를 청원단으로 했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 손비의 선택은 플라워 패턴의 코튼 마스크입니다. 이 플라워 패턴의 코튼 마스크 우리 엄마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케이트 미들턴이 입고 있는 이 원피스에 이 꽃무늬 마스크가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전 세계 Z세대들에게 가장 힙한 셀럽으로 손꼽히는 빌리 아일리시. 음악, 스타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음악 천재. 이번에 그래미 레드카펫 패션으로 헤어 컬러와 세트처럼 어울리는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달린 연두빛 터틀넥과 구찌 로고가 빼곡히 새겨진 볼링 셔츠에 구찌 크리스털 로고가 새겨진 시스루 마스크를 매치했습니다. 근데 시스루 마스크 방역이 되나요? 파격의 아이콘 레이디 가가는 뾰족한 스터드 장식이 가득한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주목할 점은 헤어와 마스크의 깔맞춤 센스. 올리비아 팔레르모입니다. 그동안 스카프가 목에 혹은 손목 그리고 가방, 헤어밴드로 쓰임새를 확장했다면 올해는 마스크로도 참신한 변주를 이뤄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색과 닮은 메디 지글러의 마스크 패션. 자, 여기서 상당히 독특해 보이고 청량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섀도우 컬러를 잘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레터링 포인트 레드 컬러 마스크를 착용한 케이티 펠입니다. 마스크와 똑같은 레터링이 알록달록하게 새겨진 크롭톱을 매치해서 패션 센스를 뽐냈어요. 제니퍼 로페즈. 올해 스팽글 패션이 유행한다면 그 선두에 제니퍼 로페즈가 있는 것처럼 스팽글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마스크와 비슷한 톤의 연보라색 티셔츠를 트레이닝 팬츠에 매치하는 센스를 보여줬네요. 이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되는 이 시국에 정말 이것만은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스크가 나왔더라고요. 안면 전체를 보호할 수
수 있는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착용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민망해 보이기는 하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들에게는 최적의 마스크 디자인이 아닐까 합니다. 마이크로 클라이밋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요. 이 헬멧 형태의 마스크를 마이크로 클라이밋 에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라에서 신상품들을 좀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쇼핑을 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우리 저번에 원피스 탑 13 영상에서도 했었던 어떤 건 킵하고 어떤 건 반품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